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1000포인트가 넘는 상승 흐름을 또다시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기대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 바이든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샌더스에게 밀렸었던 이 바이든,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승리한다, 이제 앞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안도하는 모습인데, 이 조 바이든은 누구인지 또 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죠. 자, 이 미국 금리 인하 소식 때문에 셀 코리아를 외치던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셀이 아니라 이제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와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렸었던 미국의 금리 인하, 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의 실업, 도산에 대한 공포 이야기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경영난을 좀 겪고 있고 또 현금이 메마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또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중국의 현재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개구리가 팔짝 튀어나오는, 네, 경칩이죠. 보통 근데 이 경칩을 전후해서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아이고 나온 개구리가 다 얼어 죽겠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경칩이에요. 정말로 봄이 오는 그런 단계. 이 3월 5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1, 2주 안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꽃샘추위도 다 지나갔을 테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시장도 같이 따뜻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다가오는 봄을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봄은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번 예고를 잠깐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조 바이든이라는 그 사람이 강하게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조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알아볼 테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들, 그 다음에 차트적인 흐름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먼저 보게 되시면은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제 3만 포인트에 근접하는 위치를 보이다가 주가가 한번 풍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등이 이제 진행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반등이나 미국의 반등이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갭하락을 보이게 됐죠. 그 다음에 최근 시점에서 저점을 잡고 쌤 반등. 최근에는 이제 상승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시장은 바닥을 완전히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술적 반등보다는 이 정도의 강한 상승이라면은 이제 이 단기적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도 상승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과정으로 간다면 아직은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면 미국 증시도 다시 상승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나타나는 반등들은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풀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풀어본다라면 이 조 바이든이라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 사람이 이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조 바이든이 누구냐? 예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 바이든이 이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색인종, 즉 흑인들 쪽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어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보면은 2008년도 시점에 금융위기 시점이었죠. 요때 오바마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가 발의를 했었던 그런 경기 회복 또는 이제 재투자, 이런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초당적 합의, 즉 당을 초월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또 공화당에서도 지지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중도적인 성향의 이미지가 확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공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공격적이고 이 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주식 투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 선물 이런 쪽에 세금을 다 매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 상황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조 바이든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이든하고 계속 경쟁 관계에 있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죠. 이 사람이 경선을 나는 중단하겠다. 그리고 바이든은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호적수로 떠오르지 않겠는가. 사실 샌더스가 들어왔을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트럼프를 더 밀어줄 것이다라고 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이든 같은 경우라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재선의 어떤 불확실성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좀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장이 그동안 잘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변수가 워낙 많았었던 것, 또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부담감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바이든이 새롭게 대통령으로 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시장은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따른 부담감을 확 줄여주었다. 이 부분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본다라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수로 또 돌아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지난달 말이죠, 우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릴 것인지, 또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했다, 불투명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한국은 1.25%포인트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은 이번에 전격적으로 그리고 긴급적으로 0.5%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1%에서 1.25%포인트로 우리나라와 금리가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 미국은 이제 1% 아래쪽에 나타나는, 즉 0% 제로 금리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미국이 이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금리 역전, 즉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통위 한국은행에서는 뭔가 조금 숨통이 좀 트이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같이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국 각국 은행들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같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뭐 특별하게 부담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금리 인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담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같이 내려주겠다라는 부분들은 당장 시점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우리나라의 패턴으로 본다라면은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 그 다음에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동안 이제 관망을 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나 또는 이제 국내에서 매도를 진행했었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율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죠. 실제로 이제 1,0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1,000원에 1달러였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라면은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받지만 나중엔 1,1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 가지고 1,000원을 받느냐 1,100원을 받느냐 이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내려가는 상태가 된다라면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1달러 가지고 지금은 1,000원을 받지만 나중에는 900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매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1,000원에 1달러였지만 나중에는 900원만 줘도 1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들이 약간 진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의 동향 자체가 매수 전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강력한 경기 부양의 신호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현재 기관의 연기금 쪽 매수도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의 방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도 여기서는 더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기보다는 뭔가 방어적인 성격이 많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다시 해야 되겠다.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는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마음도 매수로 돌리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게 되면 증시는 더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방어와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런 국가들의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향후에도 당분간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중국 기업들이 지금 경영난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죠. 오랜 휴업 때문에 물론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잘 나가던 태양광 부품사도 경영난, 헐값의 경매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유찰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기업인데도 이게 경영난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 우리 좀 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경매를 내보냈는데 이게 지금 유찰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들이라면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성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감원이라든지 연봉 삭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은 사실 중국 내에 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내정 상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무려 50%나 감소를 했고요. 물류 트럭의 운행 대수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운행에 대한 도시들은 28.6%나 감소를 했습니다.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부분은요, 자동차 판매 대수가 92%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 샀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차 그냥 안 살래가 되는 부분인데 자동차 살 돈도 지금은 없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밖에 나가지 못해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그만큼 소비가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중국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은요.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샹빤이라고 하죠. 샹빤이 뭐였지? 출근, 네. 죄송합니다. 이 출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이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이게 출근을 하긴 하는데, 그냥 겉으로만 출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업 자체가 정상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뽁닥거리면서 활발한 그런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수죠. 그냥 형식적인 출근 이런 정도로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상화된다거나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이 땅 해가지고 시작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랫동안 쉬어버렸기 때문에 당장 돈이 메말라 있는, 즉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규모 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장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줄 수도 없고 공장을 돌릴 수도 없고 원재료를 사올 수도 없고, 또 원재료를 사오는 기업이나 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부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죠. 중국의 부채는요, 중국 전체 GDP의 2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만약에 경기가 불황을 겪게 된다면 외부로 갚아야 되는 돈들이 더 부담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그 빚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지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빚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뭘 써야 되냐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다 보면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경제 상황은 계속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IMF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음모론을 한번 그때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이 이런 상황들 노린 것이 아니냐, 아재 그냥 중국을 날려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그런 미국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는 그런 음모론을 한번 제시한 적도 있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가장 눈에 가시를 여기는 게 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큰 그런 가능성은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건 이 중국의 경제 위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홍콩 이런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 이 이바지한 부분들이 전 세계 GDP 성장의 28%라는 것은 인도가 12%, 미국이 12%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전 세계 GDP 성장 기여에 중국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일단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우리도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느 한쪽에 몰빵을 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국 말고도 대체품들 많이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 인건비가 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이제 이용했었던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제는 중국보다 더 싼 곳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중국에서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의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서서히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도 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것은 뭐 단기간에 일어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도 이제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빌미가 아마도 이제 이번에 그 무역 분쟁, 미중
미중 무역 분쟁과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 바이든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정말 이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알아봤더니 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셀 코리아를 외쳤던 외국인들까지 돌아왔는데 이것은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테고 또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 경제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은데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물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성향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다. 네, 한물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것. 이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과거에 큰 시세를 만들었었던 그런 주식들은 조정을 많이 오랫동안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을 자꾸 투자하게 되는 상황들은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잘 나갔었던 시절들을 기억하는 내 몸이 시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즉 익숙해지는 거죠. 이런 것은 잘 갔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갈 거야 라는 어떤 익숙함, 그런 익숙함에 대한 오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좀 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나간 실적, 지나간 추세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앞으로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는 참고를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개구리처럼 팔딱 뛰어나가지고요. 네, 수익이 멋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